안녕하세요. 독립영화관 이상협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영화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수많은 영화제들이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탄 화제작들이 있는데요. 오늘 독립영화관은 극장을 찾지 못해서 아쉬운 관객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 마련했습니다. 명실상부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세계적인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특집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된 영화계 분위기 속에서도 실력파 신진 감독들의 약진이 돋보이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해 한국 독립영화 감독들은 어떤 작품들을 선보였을까요? 영화 전문 기자 주상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상철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정말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됐는데요. KBS 독립영화상 이승환, 유재욱 감독의 라임 크라임 선정했습니다. 12편 중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뽑게 됐는데 올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죠. KBS 독립영화상 어떤 상인가요? KBS 독립영화상은 부산국제영화제 한국 독립영화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상인데요. 2018년 제23회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3년째를 맡게 됐죠. 재능 있는 한국 신인 감독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의미를 갖고자 만들어진 상인데요. 한국 영화의 오늘 비전 부문과 뉴커런치 부문에 출품된 한국 영화들 중에서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네. 그동안 어떤 작품들이 KBS 독립영화상으로 수상됐나요? 2018년도 첫 번째 KBS 독립영화상은요. 한 병원에서 발견된 민망한 엑스레이 사진으로부터 인간관계의 어떤 의심, 믿음의 문제를 질문했던 이옥석 감독의 매기가 선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2019년도 KBS 독립영화상은 평생 일복만 터지면서 살던 이 찬실이라고 하는 영화 프로듀서가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찬실이는 복도 많지가 수상을 했는데요. 이처럼 매기와 찬실이는 복도 많지 두 작품 모두 수상 이후 1년 안에 이제 개봉을 하면서 평단과 관객의 이 고른 호평을 얻었고요. 특히나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내년 1월 일본에서의 개봉이 확정이 되면서 해외 관객들의 평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KBS 독립영화상은 주성철 기자님 비롯해서 기생충 제작관 곽신혜 대표 또 고양이를 부탁해 나비자매 정재은 감독님이 심사를 해주셨는데 라임 크라임이 12편 중에 꼽혔잖아요. 상당히 치열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을 했는지 선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하소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을 해마다 보면 눈에 띄는 한 작품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기 같은 작품만 해도 그 해에 KBS 독립영화상을 포함해서 4관왕을 했고요. 찬실이는 복도 많지 경우에도 KBS 독립영화상을 포함해서 총 3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른바 다관왕을 한 작품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정말 개성 넘치는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다. 정말 선정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KBS 독립영화상 수상작이죠. 라임 크라임. 어떤 영화인가요? 네, 라임 크라임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이승환, 유재욱 감독이 고등학교 시절에 결성했던 실제 힙합 듀오 이름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자신들의 유년 시절에 대한 향수가 한껏 묻어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세대촌에 살고 있는 힙합 소년 송주와 부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송주의 반친구 주연, 이렇게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가정 환경도 성격도 다른 두 사람이 힙합 듀오 라임 크라임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심사를 통해서 라임 크라임 최종 선정하게 됐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에 주목했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오던 청춘 영화들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청춘들의 고민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고민을 전시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그들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굉장히 사려 깊은 작품이다라고 느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한국 로컬 힙합 문화에 대한 아주 진지한 접근도 돋보이는 그런 음악 영화로서의 미덕도 갖추고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감성의 그 청춘 영화이자 그 음악 영화라는 점이 이 작품에 좀 주목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는 중학교 반 친구 2명이 힙합팀 라임크라임을 결성해서 같이 공연도 하고 랩을 하는 내용입니다.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친구가 랩이라는 공통 분모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장하게 되는 게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독립영화관이 준비한 부산국제영화제 특집 2편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최우수 단편상인 선재상을 수상한 진성문 감독의 안부, 그리고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부문 초청작 이우수 감독의 다운입니다. 먼저 안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영화인가요? 진성문 감독의 영화 안부는 주인공 주영이 친구 소미의 생일을 맞아서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지만 휴대폰 번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주영은 친구 소미를 찾으러 다니는 동안 소미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안부인데 사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안부를 묻는 것조차도 좀 조심스러운 요즘인데요. 안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작품을 촬영하던 그 당시에는 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한국 관객들이 전혀 모르던 세상이었겠죠. 그런데 이 작품이 뒤늦게 친구의 안부를 묻는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정서가 요즘 이 코로나19가 네. 굉장히 좀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령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친구 소미가 주인공 주영에게 난 너한테 어떤 친구야? 라고 물었을 때 그럼 주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친구지, 제일 친한 친구야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주영아, 난 너한테 어떤 친구야? 친구죠. 요즘 제일 친한 친구? 사실은 그렇게 제일 친했던 친구에게 제때 안부 인사를 건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후회를 뒤늦게 주인공이 하는 영화가 바로 이 작품이기 때문에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쉽게 친구나 지인들에게 직접 대면해서 인사를 건네기 힘든 시절에 네.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 인사를 건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미지로 시작하면서 이제 음성으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나 안 찾겠지. 배우의 목소리와 음악이 영화 분위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사라진 친구를 찾아다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성현 감독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도 네네. 떠올랐는데요. 과연 사라진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친구 사이에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정말 정교하게 잘 짜여진 사운드 네. 디자인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진성문 감독은 윤혜리 배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캐스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처럼 배우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사라진 친구의 그 환상적인 네.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영화가 사운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잘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안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이우수 감독의 다운입니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초청작이고 또 제44회 서울 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이우수 감독의 다운 어떤 영화인가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부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한 기쁨도 잠시 기다리던 양수 검사 결과에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어떻게든 열심히 키우겠다고 다짐한 두 사람이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아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부부를 연기한 이 윤경호, 김재하 배우가 많은 관객분들에게는 이 여러 상업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진 배우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배우가 그 영화 속에서 그 특유의 어떤 과장된 모습을 걷어내고 굉장히 진지한 현실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네. 저는 이 두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이런 게 정말 독립 영화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김재하 배우는 바로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독립스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네. 누구나 이 영화 속 부부의 모습에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극중 아내 경진이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이시면은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술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곤란하고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도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선생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또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 같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작품은 그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영화 속에서 쉽게 정답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네. 부부를 연기한 두 배우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들거든요. 실제로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께서도 과연 나라면 어떨까라고 네. 하는 그런 고민으로부터 이 작품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고민의 과정을 정말 그 두 배우가 너무나 잘 표현해 준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 영화는 화면의 기교가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그 지점을 잘 채우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또 정육점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로서 이 두 배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감정을 정말 복잡하지 않으면서 담담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고단한 현실과 윤리적인 문제 사이에서 계속 관객으로 하여금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감정이입의 자리를 넓게 만들어 놓은 이 두 네. 배우의 탁월한 연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지 한번 영화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독립영화계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얘기 들어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계가 상당히 침체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극장 관객 수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급감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관객들과 만나고자 하는 이런 독립영화 진영의 움직임은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그 지난 서울 독립영화제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편수가 응모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 점들만 봐도 독립영화 진영의 그 열정과 활기는 여전했다. 네. 다만 관객들과 만나는 이 타이밍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2021년에도 관객분들이 이런 한국 독립영화의 끝없는 성원과 지지의 목소리를 계속 보여주시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성철 기자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독립영화관 부산국제영화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성문 감독의 안부 그리고 이우수 감독의 다운. 지금 만나보시죠.